가장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게 점일까요? 점이 아니고 다른 걸까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점 이외에 이 흑색종이라고 생각돼가지고 가장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거든요. 최신 연구 결과를 최고의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는 시간. 우리나라 3대 피부암 중 하나인 흑색종. 악성 흑색종은 서양인과 한국인에 따라서 패턴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특히 한국인의 경우에는 손과 발과 같은 신체 말단에서 발생하는 흑색종의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최근 연세대학교와 카이스트 공동연구팀에 의해서 한국인의 발바닥에 생기는 악성 흑색종의 발병 기전이 규명되어서 그 연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병원 피부외과 노미령 교수님과 함께 연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교실 교수로 재직 중인 노미령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궁금한 걸 먼저 여쭈려고 하는데요. 피부외과는 일반적인 피부과랑은 조금 다른 분야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피부과 내에서도 어떤 외과적인 술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수련을 통해서 이제 피부외과를 전공을 하게 됩니다. 세브란스 병원이랑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는 이런 피부외과 파트가 있어서 주로 이제 피부 종양이나 피부암을 이제 주소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오게 되는 과가 피부외과긴 한데 모든 학교나 모든 병원에서 피부외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흑색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흑색종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피부암의 한 종류인데요. 사실 피부암은 크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흑색종과 비흑색종 피부암인데 이제 비흑색종 피부암이 더 흔하고요. 그 다음에 흑색종은 세 번째로 흔한 피부암입니다. 우리 몸에 이제 멜라닌 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런 멜라닌 세포가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변성이 되면서 암화되는 것이 바로 악성 흑색종입니다. 흑색종이 발병하면 되게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흑색종의 치명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게 위험한 이유는 다른 피부암에 비해서 이제 다른 장기나 아니면 임파선으로 전이가 잘 될 수 있는 암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3기, 4기로 되게 되면은 치명률은 한 8%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양인과 한국인의 흑색종의 패턴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흑색종은 멜라닌 세포의 변성으로 인해 가지고 암이 생기는 것인데 흑색종 멜라닌 세포는 피부뿐만 아니라 뭐 눈, 그다음 위장관에도 다 존재해 가지고 다 생길 수 있지만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부분은 피부입니다. 특히 서양인에서는 멜라닌 세포의 어떤 이상으로 생기는 악성 흑색종은 자외선에 의해 가지고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자외선 노출을 받았거나 선탠을 받았던 환자들에서 노출 부위, 특히 얼굴이나 뭐 등, 팔다리 부위에 이상한 반점들이 생기면서 흑색종으로 진단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릅니다. 특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을 포함한 유색 인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에서는 악성 흑색종이 이런 피부 악성 흑색종이 아니라 손, 발, 그리고 손톱, 발톱에 생기는 말단 악성 흑색종이 가장 흔한 타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양인과 한국인의 발병 패턴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진단 방법도 다를까요? 피부암의 진단 방법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선은 이제 육안적으로 병변을 보고 그다음 조금 더 자세히 보는 더모스코피라는 걸 봐가지고 이게 그냥 일반 점이냐 아니면은 조금 악성 흑색종이나 다른 피부암을 의심할 소견이란가를 보고 그다음에 확진은 이제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병리 조직학적 소견을 통해서 우리가 흑색종이라고 진단을 하는데 다만 피부에 생기는 어떤 피부암이나 손, 발 또는 손톱, 발톱에 생긴 피부암이 약간 보이는 어떤 모양상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생겼느냐를 갖고 이제 진단을 의심을 하고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긴 것이 흑색종의 가능성이 높을까요? 어떤 흑색종이든 가장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게 점일까요? 점이 아니고 다른 걸까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없던 점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흑색종은 다 아닙니다. 절대 다 아니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 증상에 의해서 우리 피부에는 여러 가지 없던 것들이 생겨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당연한 것들 중에서 정말 노화로 인해 가지고 그냥 생기는 나쁘지 않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흑색종이라고 생각돼가지고 가장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검버섯이거든요. 이제 검버섯이나 점도 다 어떻게 보면 없던 게 생겨나고 좀 갈색의 어떤 반점 또는 까만색의 반점 되면서 때에 따라서는 조금 병변이 두꺼워지고 우둘두둘해지면서 긁었더니 약간 피도 난다라고 해가지고 오시는데, 그 중에서 악성 흑색종은 아주 일부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점이거나 아니면은 검버섯인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는 환자분 자신이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 우리가 흔히 A, B, C, D, E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뭐 한 가지만 해당이 되는 것보다는 악성 흑색종의 경우에는 A, B, C, D 5가지의 종류가 어느 정도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A라고 얘기하는 거는 asymmetry, 비대칭적인 것. 보통의 점이 둥글면서 이렇게 반으로 접었을 때 좀 대칭성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조금 의심을 해야 되고, B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점은 점의 이제 경계가 굉장히 매끈합니다. 하지만 악성 흑색종 같은 경우에 점의 경계가 우둘두둘해요. 세 번째, C, color. 색깔이 일정한 색깔이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경우에는 악성 흑색종을 반드시 의심을 해야 되고요. D, diameter라고 해서 직경이 어느 정도냐. 대부분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악성 흑색종을 의심을 해야 되는 크기 사이즈는 6mm, 즉 지우개 달린 연필의 이제 지우개 사이즈 정도 이상이 됐는데, 그게 이제 또 변화하거나 아니면 이런 모양이나 색깔의 변화가 있을 때를 의심해야 되고, E, 어떻게 보면 E가 되게 중요한데, 어느 정도 크기의 사이즈의 점이 시간이 지나면서 evolution, 즉 변화가 있는 경우, 근데 그 변화가 있는 게 뭐 갑자기 이제 색깔의 변화가 있다든지, 원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출혈이 생긴다든지 주변이 울퉁불퉁해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오셔가지고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시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일반적인 점 말고 검버섯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서 이런 모든 변화를 다 같이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런 악성 흑색종이 아니라 검버섯이 주변의 자극에 의해서 변화가 된 것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하시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최근에 흑색종에 대해서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를 하셨는데, 한국인의 발바닥 흑색종과 관련된 발병 기전이 규명이 돼서 그 연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의 개요부터 여쭐게요. 대부분의 악성 흑색종은 서양인을 중심으로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서양인의 경우에는 딱 원인이 자외선으로 다 알려져 있거든요. 하지만 손바닥이나 발바닥은 자외선을 받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면서 이렇게 하진 않고, 발바닥 같은 경우는 직립보행 인간이기 때문에 자외선을 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악성 흑색종이 생겼으면은 대부분의 원인이 자외선이라고 얘기는 하기는 어렵겠죠. 아주 예전부터 발바닥이나 아니면 손바닥이나 아니면 손끝에 발톱에 생기는 악성 흑색종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어떤 압력이나 자극 또는 뭔가 거기가 다쳐가지고 생겼을 것으로 추측만 되었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상태였고, 수년 동안 이제 임상을 보면서 악성 흑색종이 생긴 환자들을 살펴보니까 발바닥 중에서도 압력이 특히 많이 받는 부위에만 생기지 발 안쪽에는 생기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걸로 봐가지고 압력이랑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압력이나 기계적 자극이 악성 흑색종의 발생 또는 촉진 인자에서 왜 촉진이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면 연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나요? 생쥐의 흑색종이 따로 있습니다. 세포를 생쥐의 발바닥에도 심어보고, 그 다음 입안에도 심어보고, 등에도 심어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항상 생쥐는 이제 생활하는 게 발바닥에 압력을 받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어떤 종양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였고, 보았더니 발바닥에서 자라는 종양의 경우에는 전혀 압력을 받지 않는 부위의 종양과는 전혀 다른 성상을 보인다는 것을 보았고, 이게 정말 압력에 의해서 생기는 건가를 보기 위해서 생쥐 발바닥에 이제 똑같이 종양을 심고, 어떤 생쥐는 스펀지 위에서 생활을 하게 하고, 어떤 스펀지 같은 경우는 딱딱한 바닥에서 했을 때 과연 그 압력을 받은 생쥐의 종양의
핵막에 이상이 생기는지, 그리고 핵막에 불안정성이 생기고 이것이 어떠한 DNA의 이상을 소견을 갖고 오는지를 실험을 진행을 했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압력이 원인이 돼서 종양세포의 어떤 핵막 불안정성을 유발을 한다라는 것을 밝혀낸 연구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많이 걷는 게 아니라 맞아요. 네, 맞아요. 서양인들도 많이 걷고 하는데 왜 하필 우리나라 사람들만 발바닥에서 발병 비율이 높을까요? 사실 이게 유색인종이냐 아니면 서양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해요. 우리가 서양인 같은 경우에 서양인의 멜라닌 세포와 그다음에 유색인종의 멜라닌 세포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분포도 다르고. 그렇지만 어떤 압력에 의해 가지고 어떤 멜라닌 세포의 핵막 파열이나 아니면 유전체 이상, DNA 불안정성이 일어나는 거는 그 멜라닌 세포의 차이 때문에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게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연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연구 결과가 앞으로 흑색종 환자분들에게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서양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는 아예 패턴 자체도 다르고 유전학적 어떤 임상적 특징이 다른데 모든 연구나 이게 서양인을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한국인에 맞는 어떤 흑색종 치료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고, 사실은 원인부터 알고 촉진 인자도 알아야 되고 위험 인자를 좀 알게 되면은 그에 따라 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악성 흑색종 환자의 어떤 치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르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으로 흑색종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치료를 기다리고 계시는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해주실 수 있는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떤 암이든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몸을 체크를 하는 습관을 갖고 있으셔야 되고, 갑자기 뭐가 생겨났다고 해서 그게 암은 다 아니라서 굳이 처음부터 막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뭐 크기가 어느 일정 이상 좀 큰 점들이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은 없던 게 생겨난 경우에는 처음부터 크게 생겨나진 않거든요. 작은 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큰 점 같은 경우에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의 어떤 상담을 받으시고 진단을 제대로 받으면은 조기 진단을 해서 일찍 수술을 하면은 정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진단이 늦어지고 점차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치료가 조금 어려워지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한 10년 전에 비하면은 악성 흑색종의 치료에 있어서는 굉장한 변화가 있고 굉장한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모든 암은 다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한 중요하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강남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노미령 교수님과 함께 한국인의 발바닥 흑색종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그럼 여기서 인사를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